네, 안녕하세요. 유니크 보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셜록 홈즈 책만 쭉 읽어오던 제가 좀 다른 책을 읽어봤습니다. 뭐냐면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전체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읽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반말 형식으로 또 진행을 할 건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모미, 다카유키. 이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어.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 좀 서둘러 결혼식을 치르자는 도모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기 바빴어. 그러던 어느 날 다카유키는 회사에 나갔는데 도모미의 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연락이 오지. 다카유키, 도모미가 교통사고로 죽었네. 너무 당황한 다카유키는 사고 현장으로 갔고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도모미가 사고 당시 사고를 피하려는 행동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을 했어. 그 말과 다른 단서들로 인해 모두들 졸음운전 사고라고 생각을 했지. 도모미는 예전부터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그곳에서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있었어. 사고 당일 바로 그 교회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 다카유키는 도모미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하고 지내지. 어느 날 도모미 가족이 별장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는데 다카유키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돼. 한 명 한 명 도착하고 있었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산장으로 오는 인물들은 내가 적어놨으니까 이걸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경찰 둘이 갑자기 찾아와. 그들은 별장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못 봤냐고 물어봤어. 별장 주변을 산책했던 도모미의 아버지 노부이코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들은 그대로 물러나지. 그런 후 도모미의 친구인 게이코가 도착하면서 모두 별장에 모이게 돼. 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모미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그런데 그때 친구 게이코가 분위기를 정적시킬 만한 이야기를 꺼내. 저는 도모미가 살해당한 것 같아요. 모두들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분위기는 조용해졌어. 그러나 다들 그 말에 부정을 하지.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을 볼 때 살인의 흔적이라고 보여지는 건 없다고 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게이코는 누군가 수면제를 먹였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살인 가능성을 주장해.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도모미의 아버지 노부이코는 이런 대화는 이제 그만하고 다들 편하게 쉬자고 말을 하며 자리를 뜨지. 그래서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친구 게이코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 다카유키는 생각했지. 게이코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 그리고 도모미는 과거의 과속으로 인해 큰 사고를 겪은 후 절대 과속을 하지 않을 만큼 운전을 조심히 했다는 걸 다카유키 그리고 가족들도 알고 있었지. 그런 그녀가 졸음운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도모미가 겪은 과거의 교통사고는 바로 다카유키, 그와 일어난 사고였어. 다카유키의 차를 도모미가 친 사고였지. 그렇게 도모미와 다카유키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다카유키는 크게 다치지 않아 금방 회복했고 당시 사고에 마음이 걸려 그는 도모미를 찾아가지. 그런데 그가 찾아갔을 때 그녀가 스스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던 거야. 다행히도 다카유키가 발견해서 목숨을 구했는데 왜 자살을 시도했는지 그녀의 부모님에게 물어보니 원래 발레리나가 꿈이었던 그녀가 이번 사고로 인해 발을 절단했고 꿈을 잃은 그녀는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고 말해주지. 그 후 다카유키는 그녀가 마음에 걸려 다시 찾아갔고 그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병실에 다시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지. 그녀도 그에게 마음이 생긴 것이었어. 다카유키는 너무 기뻤지. 드디어 그녀가 의족을 끼고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함께하며 그녀를 도왔어.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차 안에서 그녀에게 도모미, 항상 함께 있고 싶어 라는 마음을 표현했고
그 둘은 교제를 시작했어. 결혼은 도모미가 아직 어리다고 판단이 돼서 시간이 좀 지나고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모미가 22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야. 밤이 되었고 다카유키는 도모미를 생각하다 보니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 그런데 누군가의 노크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유키에가 서 있었어. 그녀가 어두운 표정으로 아래층에서 어떤 처음 들어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말을 해. 그래서 둘은 같이 내려가 확인을 하는데 사람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어. 혹시나 해서 주방도 살피는데 그 시간에 주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아니, 이 시간에 왜? 아스코가 실수로 못 끄고 간 것일까? 의아했지만 일단 불을 끄고 다시 올라가려는 찰나 누군가 그의 왼손을 잡으며 말했어. 소리내지 마. 침입자는 2명이었어. 그들 중 한 명인 다구라는 놈이 1층에서 유키에를 감시하고 진이라는 놈이 다카유키를 데리고 별장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러 올라가지.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라했고 1층에 모두 모이게 되지. 아스코는 돈이 목적이면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살려달라고 했어. 그러나 범인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동료가 올 때까지 잠시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지. 그들은 사전에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한 다음에 이 별장에 침입할 계획을 미리 짜두었고 그래서 이 별장과 주변 상황들을 미리 다 조사해둔 상태였어. 진이란 놈은 나름 철두철미해 보였지만 다구라는 놈은 뭔가 단순해 보이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 날이 밝았고 침입자들이 기다리는 동료는 밤이 되어야 오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 따분했던 것 같아. 카드를 꺼내어 따분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 그러던 중 출출했는지 여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켰어. 음식이 준비가 되었고 남자, 여자 나눠져 식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진이 딸은 어디 있냐고 질문을 해.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은 사전에 조사를 한 상태여서 딸이 있는지 알고 있던 거지. 노부이코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지. 그러자 진이 요즘 젊은 것들은 조심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 말에 노부이코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단순 사고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소리를 질러. 모두들 이 반응에 놀라지. 왜냐하면 노부이코는 그동안 도모미의 사고에 있어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려. 침입자들은 당황했고 진이 조심히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이전에 왔었던 경찰들이었어. 진과 다구는 당황해하면서 다카유키에게 나가서 돌려보내라고 말하지. 그때 도모미 가족들이 다카유키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어떻게라도 해보라는 눈빛이었어. 하지만 진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경찰은 어제 이후 별일이 없었는지 확인차 다시 온 거였지. 다카유키가 무슨 일이기에 어제부터 그런 건지 묻자 은행 강도가 현재 도주하였고 이 근방에서 도주 차량이 발견되어 수색 중이라고 말했지. 2인조 은행 강도. 그들이 바로 진과 다구였던 거야. 다카유키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뒤를 봐달라는 표시를 하지만 참 이 눈치 없는 경찰들이 그걸 못 보지.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던 다른 경찰이 달려와 무엇인가를 말해. 다카유키는 혹시나 했지. 하지만 주차장에 있는 차량 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다며 잘 닫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 그 차는 시모조 레이코의 차였고 진의 감시하에 차 문을 닫으러 갔다가 아주 교묘하게 레이코가 바닥에 SOS라고 적었는데 우리의 경찰들은 이것 또한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혹시 모르니 커튼은 치고 있으라고 말해주었고 진은 혹시 모를 의심을 더 받지 않기 위해 커튼을 치고 계단 위로 올라가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어. 그들의 동료 후지를 기다리며. 모두들 그 상황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 침입자들의 경계 영역 안에서 서로 각자 할 것을 했지.
체스를 두기도 하고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다카유키는 이런 모습을 밖에서 본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중 갑자기 진은 다시 노부이코에게 물었어. 아까 말했던 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외친 것이 다시 궁금해진 모양이었지. 하지만 그는 잠시 흥분해서 헛소리를 한 것 같다고 말을 해. 그때 도모미의 죽음에 처음 의문을 제시했던 게이코도 끼어들지. 진은 노부이코에게 아까 하던 말을 계속 이어서 해보라고 하고, 노부이코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피하려 하고, 게이코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고 다시 주장하며 도모미의 사고 이야기가 다시 퍼지게 된 거야. 노부이코는 현재 침입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들에게 자기 집안일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 하지만 도시야키, 아스코도 끼어들면서 더더욱 심오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이때 게이코는 이런 말을 해. 평소 도모미가 들고 다니던 진통제가 들어있는 약통이 있었는데 그 진통제를 누군가 수면제로 바꿔치기 한 게 아닐까라는 말을 꺼내. 하지만 아스코가 도모미가 사고로 죽은 날 유품에 있던 약통을 확인해 봤는데 약은 먹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고 알려주었어. 다들 놀랐지. 게이코가 말한 수면제로 인한 사고가 성립되지 않은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게이코가 지지 않고 또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는데 다시 노부이코가 끼어들면서 그만하라고 말을 해. 다시 정적이 흘렀어. 진은 이 가족들의 대화가 흥미진진했는데 다시 이런 분위기가 된 것에 아쉬워했지. 노부이코는 왜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일까?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진은 여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지시를 해. 그런데 그때 또다시 현관벨이 울려. 다구가 확인해보니 낮에 온 경찰들이 다시 온 것이었어. 범인이 잡히지 않는 이상 경찰들은 그 주위를 계속 수색할 작정인 것 같았지. 이번에도 다카유키와 진이 나가서 경찰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실내까지 확인해봐도 되냐고 묻지. 마음이 다급해진 진은 일단 다구에게 여자들과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기도를 2층 끝에 방에 모두 넣어버리고 지키라고 시켰어. 그리고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1층을 확인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가 방 하나하나 열며 확인을 했어. 끝에 방에 경찰이 다가갔을 때 진은 몰래 총을 쥐고 있었지. 혹시나 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쏠 태세였어. 한 두 번 노크를 해도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며 15조 레이코가 얼굴을 내밀었어. 경찰은 정중하게 방 안을 살펴봐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레이코는 여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원하신다면 들어오시라며 장난을 쳤고 경찰은 당황해하며 그냥 1층으로 내려오지. 경찰이 마무리를 짓고 떠나려고 할 때 다카유키는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낮에 적어둔 SOS 표시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땅이 젖어 있었고 글씨가 지워져 버린 상태였어. 다카유키는 SOS 글씨를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 침입자들이 발견했다면 분명 난리를 쳤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 바로 그때 도시야키가 다카유키에게 뭐 아니면 도인 작전을 해보려고 한다며 말을 걸어. 바로 정전을 일으켜서 그 사이에 도망을 치자는 제안이었지. 그런데 다카유키는 좋은 의견이긴 한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다들 당황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타이머로 시간을 정해둔 뒤 그 시간에 맞춰 정전이 되면 다들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자고 도시야키가 말했지. 타이머는 도시야키 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가지러 움직여야 했어. 그래서 도시야키가 아이디어를 냈지. 집 안에 있는 퍼즐을 다 끝내버린 다구에게 성냥갑 퍼즐이라는 것이 있다며 알려주고 그게 만약 하고 싶다면 그 재료를 가지러 2층 도시야키 방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재치있게 타이머를 챙겨 내려왔고 정전을 위한 타이머 세팅을 완료했지. 타이머는 7시, 그때 울리지. 현재 시간은 6시. 앞으로 1시간 정도가 남은 상태였어. 그 시간에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지. 식사를 할 때 다카유키는 레이코에게 SOS 글씨가 지워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레이코는 당연히 놀랐지. 과연 누구의 짓일까?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상황, 7시에 정전이 될 것이라는 걸 모두에게 알렸지. 정전이 된 후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두들 고민을 했어.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걸까? 7시가 지나도 정전은 되지 않았어. 타이머 시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10분을 더 지켜보았으나 결국 정전은 되지 않았어. 모두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 그때 노부히코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노부히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 타이머가 고장이 나 있었네. 과연 누구일까? 다카유키는 이번에도 역시 침입자의 짓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지하려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 다구가 갑자기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진이 놀라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고 맥주를 엄청 마신 상태였어. 하지만 다구는 엄청난 술꾼이라 이 정도의 술로 취할 리가 없었지. 그래서 진은 누군가 수면제를 넣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했고 굉장히 화가 났어. 혼자서 이 많은 인원을 감시해야 하니까. 그 모습을 보던 노부히코는 급 제안을 하지. 어차피 2층에서는 뛰어내려 도망도 못 가기도 하고 모든 문을 자물쇠로 잠그면 되니까 자신들을 각자의 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 그리고 자신이 인질로 여기 남겠다고 했어.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한 진은 어차피 혼자 다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받아들이지. 단 인질은 노부히코가 아니라 아스코로 변경한 후에 말이야. 다카유키는 그동안 편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긴장이 조금은 풀려서 그런지 바로 잠에 들어버리지. 순간 시끄러운 소리에 다카유키는 잠에서 깼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 그건 진이었어. 진의 지시에 따라 1층으로 내려가니 모두들 이미 모여있는 것 같았지. 그런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 그건 유키에였지. 그래서 진과 다구가 방을 확인했는데 문은 잠겨 있었지. 뭔가 심상치 않다 생각하여 강제로 문을 열었고 유키에가 걱정되어 다카유키, 도시아키, 기도가 따라 들어갔는데 모두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 유키에는 등에 칼이 꽂힌 채 침대에 피로 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던 거야. 모두들 심각해졌지. 과연 범인이 누구일까 다들 생각하기 시작했어. 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진은 기도가 의사인 거 알아서 그에게 이 여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라고 시켰지. 하지만 유키에를 사랑했던 기도는 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너가 죽인 거 아니냐며 진에게 달려들기까지 했지. 허나 진은 다구가 잠들어버린 상태에서 혼자 인질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 그런 짓을 했다가 누군가 도망을 칠 수 있는데 자신이 그런 헛된 짓을 했을 리가 있냐며 부정했지. 하지만 그런 놈의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몰아붙였고 그들의 말에 진은 여러 가지 일리 있는 말로 반론하자 다들 딱히 변명을 못했지. 오히려 진은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인질들을 의심했어. 그 말에 다카유키 또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들 사이에 누군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둠의 가면을 쓰고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어젯밤 다구가 맥주를 마시고 갑자기 잠이 들어버린 것이 범인이 다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진 혼자 인질들을 감시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이런 살인까지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지. 그리고 SOS 글씨가 사라진 점, 그리고 타이머가 고장난 것도 모두 범인이 유키에를 살해하기 위한 사전의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지. 일단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1층으로 다시 모였어. 이런 상황에 다구는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며 여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시키고 진은 아까 시신 옆에 유키의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보고 있었지. 기도와 다카유키는 그가 유키의 물건에 손대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어. 그렇게 일기장을 보던 진이 갑자기 놀라듯 말했어. 아니, 중간에 페이지가 비어있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생각에 잠기지. 게이코는 그 페이지에 뭔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진은 그 찢어진 페이지가 혹시 방 안에 있지는 않을까 직접 방으로 가보지. 노부이코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사라진 건지 궁금해서 사라진 페이지의 날짜라도 알려달라고 했어. 사라진 페이지의 날짜는 4월 10일, 11일, 2장. 그런데 날짜를 듣고 다들 조용해졌지. 4월 10일은 우리 딸 도모미가 사고를 당한 날이야. 결국 저 페이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유키에가 도모미의 죽음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적었을 가능성이 크고 유키에의 죽음이 도모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되어버렸지. 그런데 그때 진이 쓰레기통에서 찢어져 버린 종이를 찾았다고 하면서 테이블로 가져왔어. 조금 불에 태워져 있는 이 종이 조각들. 다구는 이 종이 조각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지. 퍼즐 좋아하잖아, 다구. 내용은 나중에 간다. 문을 열어.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유키에가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아까 각자 방으로 흩어질 때 맨 처음 유키의 방을 다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쪽지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지. 그 태워진 부분에 범인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그 상황에 진이 갑자기 끼어들어. 도모미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말하지. 하지만 게이코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지. 분명히 도모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 상황은 친족이 아닌 사람들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지. 유키에를 좋아했던 기도가 유키에와 하룻밤을 보내고자 찾아갔다가 저항을 해서 죽였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추측도 나오지. 기도는 강하게 부정했고 오히려 기도는 유키에에게 뭔가 들었다며 말을 꺼내. 친구인 게이코가 사실 도모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려고 했는데 그 출판을 도모미가 보류해버려서 그 문제로 죽인 것이 아니냐며 이야기를 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단지 그런 이유로 사람을 해칠 게이코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그때 게이코가 나서서 말했어. 사실 자신이 이 별장에 온 것은 도모미의 죽음에 관해 파헤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 그리고 자신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겠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말하지. 도모미를 죽인 사람은 유키에입니다. 모두들 또다시 놀랐어. 게이코의 주장은 이랬어. 도모미가 사고가 났던 날 당시 유키에는 유키에의 아버지 시노 가지마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일 때문에 있었고 3시간 정도 유키에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다고 했지. 3시간이면 시간은 충분했고 유키에와 도모미는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교회 근처에서 만났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 그때 도모미가 자신의 진통제를 꺼내 먹기 전에 유키에가 도모미가 먹는 진통제와 똑같은 모양을 한 수면제를 건넸을 것이라고 말해. 당시 도모미는 생리통이 심했고 진통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여유분으로 자신의 것을 남겨두고 유키에가 준 것을 먼저 먹자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자 도시아키는 동기를 물었어. 왜 유키에가 도모미를 살해해야 하는지. 게이코는 이번에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유키에 씨는 다카유키 씨를 도모미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 같아요. 즉, 이 말은 이번 유키에의 죽음이 도모미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가능성도 생긴다는 의미였어. 친족은 범인 가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했던 말이 오히려 친족이 더 범인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했고, 하지만 게이코의 말은 증거 없는 심증이었지. 그래서 게이코는 이 별장을 찾아와서 그 증거를 찾아내려 했던 것이지. 모두들 게이코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어. 다카유키는 생각했어. 과거 유키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유키에는 도모미 언니를 꼭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어. 물론 표정은 뭔가 우울했지만 지금껏 유키에가 했던 행동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 하지만 그 말을 한 후에는 유키에의 행동이 변했지. 마치 언니의 행복을 위해 다카유키를 마음에서 지운 듯이.
도모미가 사망한 후에도 그녀의 행동은 같았지. 그런데 유키에가 자신 때문에 도모미를 죽였다? 다카유키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지.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 시모조 레이코가 다카유키에게 다가오지. 레이코는 도모미와 전혀 관련이 없기에 오히려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어. SOS 글씨를 지우고 정전 작전을 막은 자가 누구일지 말이지. 그런데 레이코가 그 말을 꺼냈다가 급 다른 걸 질문을 해. 바로 필 케이스, 도모미의 약통. 레이코는 다카유키에게 시신을 인수하러 갔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말해. 저녁이 되었고 지는 각자의 방을 수색하겠다고 하지. 유키에의 일기장 4월 10일자 페이지가 혹시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랬던 거야. 자신들에게도 이곳의 살인사건이 좋은 일만은 아니니까.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범인이 그걸 가지고 있을 리가. 그런데 전화벨이 울려. 지는 처음엔 아스코를 시켜 전화를 받게 하려 했지만 급 시간을 확인하더니 자신이 받겠다고 하지. 그 전화는 그들의 동료 후지의 전화였어. 지는 후지를 엄청 신뢰하는 목소리였어. 그는 전화를 끊더니 내일 동트기 전에 떠나게 되었다고 말했지. 처음 그들이 말한 일정보다 늦어진 것에 다들 답답하고 불만이었어. 그리고 인질들은 공범인 그 후지라는 인물이 현재 누군가의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고 은행 관련 일을 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했지. 두 번째 전화가 온 것은 밤 10시였어. 후지라는 자가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았지. 지는 다구를 시켜서 침대 시트 2장을 준비했어. 인질들의 팔, 다리를 묶고 눈을 가리기 위해서였지. 그때 벨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후지라는 자가 별장 안으로 들어온 듯 했지. 그런데 의문인 것이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집만 계속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 그들은 인질로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때 노부이코가 하나의 거래를 하자고 하지. 인질로 유키에를 데리고 가게. 침입자들은 당황했지.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시신을 데리고 가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 노부이코는 자신의 모시사키가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살인사건이 자신의 별장에서 일어난 게 세상에 알려지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들이 도주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죽였다고 해주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냐 라고 말했지. 하지만 이건 침입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어. 그래서 노부이코는 대신 당신들이 완전히 도망칠 때까지도 절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침입자들이 잡히면 별장 사람들도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었어. 침입자들은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했어. 그때 게이코가 나서서 자신은 이 사건과 도모미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야겠다고 말했지. 하지만 노부이코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자신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했어. 침입자들은 결국 노부이코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결국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지. 언제 말을 바꿀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나 같아도 안 해. 그렇게 침입자들은 다시 대화를 나눈 뒤에 그들에게 말했어. 우린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다. 너희들을 다 죽이는 거지. 몇 초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 기도는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고 아스코는 울기 시작했어. 도시아키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제안을 생각해 봐달라고 소리 질렀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지. 진과 다구는 별장에 휘발유를 뿌렸어. 다급해진 도시아키는 그렇다면 우리가 경찰에게 범인의 정보를 완전히 다르게 증언하겠다고 말했지. 그 소리에 잠시 침입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진이 그렇다면 이 별장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진범을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내라는 황당한 말을 하지. 그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을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 그때 아스코가 갑자기 자신이 유키에를 죽였다고 소리쳤어. 하지만 그녀는 인질이어서 밤새 진과 함께 있었지.
그래서 다카유키는 그녀가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라고 단방에 알아봤지. 누가 봐도 거짓 자백이었어. 결국 진은 다시 시간을 줄 테니 반드시 알아내라고 했어.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인질들은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생각했어. 일단 확실하게 범인이 아닌 사람을 제외했지. 바로 아스코. 방금 말했듯이 아스코는 진과 함께 있었어. 그런데 시모조 레이코가 갑자기 나섰지. 자신이 SOS라는 글씨를 쓴 게 지워진 것과 정전 작전에서의 타이머 고장, 이 문제를 두고 얘기해보자고 했어. 모두들 그때 언제 화장실을 갔고 그때 타이머의 상태가 어땠는지 말했지. 그리고 수면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지 물어봤어. 이때 시모조 레이코의 모습은 마치 탐정 같았지. 그렇게 몇 차례 질문을 한 뒤 레이코가 말했어.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얘기를 시작했지. 그녀의 주장은 이랬어. 일단 SOS를 쓴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자신과 다카유키. 누군가 그 글씨를 확인하기엔 화장실 바로 아래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 글씨를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지. 그 말을 하자 다들 놀라며 시선이 다카유키에게 향했어. 그러나 레이코는 SOS 글씨가 지워진 것을 자신에게 알려준 게 다카유키인데 그냥 지우고 감추면 되는 것을 뭐하러 자신에게 알려줬겠느냐는 이유 때문이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레이코는 화장실에서가 아니라면 그 글씨를 본 것은 2층의 창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때는 2층 방으로 다들 올라가기 전이라 아무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레이코는 단 한 사람이 올라간 적이 있다고 말했어. 바로 모리사키 사장님이에요. 노부이코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 그리고서 레이코는 왜 노부이코가 범인인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일단 SOS 글씨는 2층에서 발견하였고 화장실에서 물을 뿌려 지웠을 것이다 라고 했고 타이머의 경우는 7시 바로 이전에 화장실에서 고장을 냈다면 그 후에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니까 그때 고장을 낼 수 없었다는 것이지. 즉 타이머의 시간을 조작. 타이머 시간을 20분 정도 뒤로 바꿔놓아서 7시가 되어도 정전이 되지 않게 한 다음 그 후에 화장실에 가서 타이머를 고장냈다 라는 가정이었지. 그런데 7시 이후 처음 화장실에 간 게 바로 노부이코였던 거야. 이게 맞아떨어졌지. 그리고 다구가 맥주를 먹고 잠들었던 것도 아스코의 가디건을 챙겨주러 2층에 올라갔을 때 아스코가 챙겨온 수면제를 가지고 내려와 다구의 맥주에 넣었던 것이라 추측했지. 그런 상황을 만든 후 진에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쉬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도 노부히코였지. 각자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유키에의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모두들 당황해하는 그를 절망적인 눈길로 바라보았지. 레이코는 다시 말을 이었어. 노부이코는 도모미가 죽었던 그날 필 케이스를 제일 먼저 확인했는데 그 안에 약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 그런데 아스코가 확인을 했을 땐 약이 들어있었지. 노부이코가 확인을 한 후 그 사이에 필 케이스를 유키에가 잠시 가져간 거야. 그때 유키에가 진통제를 다시 넣어둔 거지. 도모미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으니까. 유키에는 진통제와 수면제를 바꿔치기 했고 도모미가 사고가 난 후에 걱정되는 건 시신의 해부. 그래서 어떻게든 약을 먹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진통제를 새로 채워 넣은 것이지. 그 사실을 안 노부이코는 언젠가 유키에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지. 모두들 노부이코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물었어. 그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천천히 일어났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베란다 밖을 뛰어넘었어. 진과 다구 그리고 모두들 깜짝 놀랐지. 그리고 바로 호수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다들 너무 당황했어. 진과 다구가 호수를 가봤지만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
아스코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지. 레이코도 자신이 노부이코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닌가 싶어 얼굴을 숙인 채 있었어. 그리고 몇 분 후, 진이 후지와 이야기를 한 후 내려오더니 너희들이 아까 제시한 대로 해주겠다고 갑자기 말해. 그 말을 듣고 다들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진에게 말하지. 인질들을 일일이 다시 감시하기 힘드니까 다들 각자 방에 가두고 다구에게 진이 밖에서 나무로 문을 막으라고 지시했어. 그게 가장 귀찮은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단 한 명 인질로 잡아두려 했는데 진이 다카유키를 지목하지. 다카유키의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렸어. 거기에 하나 더 재갈까지 물려 말도 못하게 했지. 그 상황에서 다카유키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 침입자들에게 잡혀 인질이 된 것보다 유키에가 죽고 노부이코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지. 그런데 그때 베란다 쪽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와 나무 바닥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바로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 그는 알 수 없는 소리에 눈도 보이지 않아 더 두려웠어. 조용히 해. 아니, 이 목소리는 노부이코였어. 그는 다카유키의 결박을 풀어줬지. 그는 정말로 죽을 생각이었으나 젊었을 때 다이빙 선수 경험이 있어서 그 본능 때문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지. 그러면서 그는 모든 걸 다 말했어. 전체적인 내용은 레이코가 말한 그대로였어.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노부이코는 말했지. 노부이코는 유키에에게 준 메모지에 다카유키의 이름을 적었다고 했어. 그래야 유키에가 부담없이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 불태워진 부분에 다카유키의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카유키 대신 노부이코가 그 방을 갔고 그때 노부이코는 직설적으로 물었지. 우리 도모미의 필케이스에 약을 넣은 게 너냐? 유키에는 처음엔 잘 모르는 것 같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서 티가 나기 시작했어. 노부이코는 그 모습을 보고 결단을 내렸지. 바로 유키에의 등에 칼을 찌른 거야. 그런데 그녀가 죽어가며 이런 말을 했어.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죄는 같죠. 죄는 같다? 그 말은 자신이 필케이스에 약을 넣은 건 맞지만 진정 죽이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의미같이 들렸어.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의 일부를 찢어 자기 입속으로 밀어넣었지. 그 페이지에 도모미를 진정으로 죽이려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녀는 그 사람을 감춰주기 위해 그 종이를 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지. 그래서 노부이코는 그 결정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2층에 유키에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했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 노부이코의 목을 졸랐어. 그렇게 가도록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다카유키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어. 그는 도모미만을 사랑했지. 적어도 유키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를 알게 된 후 사랑의 감정은 유키에에게 치우쳐졌지. 어느 날 잠을 잘 못 자는 그에게 동료가 수면제를 주었고 그 수면제가 도모미의 진통제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았어. 정신이 잠시 나갔던 걸까? 그는 도모미의 필케이스에 수면제를 넣었고 도모미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지. 그는 처음엔 혹시 설마 라고 생각하며 죽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유품의 필케이스를 다시 확인했을 땐 약은 그대로였어. 아니, 뭐지? 그렇다면 자신이 넣어둔 수면제로 죽은 게 아닌 거잖아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어. 아무튼 알고 보니 그건 유키에가 상황을 다 알고 다카유키를 지키기 위해 필케이스에 스스로 약을 넣은 거였어.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며 그는 더 강하게 노부이코의 목을 졸랐는데 갑자기 거실에 불이 켜지고 집안 사람들 모두가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다카유키는 몹시 당황했지. 아니요. 이거 오해입니다. 사고입니다, 사고. 하지만 다들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묻기 시작했어.
하지만 다카유키는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구가 유키의 방문을 열며 나오세요 라고 말했지.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키에가 걸어 나왔어. 다카유키는 한동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이 모든 게 다 연극이었던 거야. 노부이코는 유키에게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입을 열었지. 사고 당시 절벽에서 도모미의 차량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달려 절벽으로 추락했어. 즉, 졸음운전 사고가 아닌 자살인 거지. 그날 도모미는 유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났는데 그때 도모미가 진통제를 먹으려고 필케이스를 꺼냈고 유키에는 그 약이 진통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서 도모미에게 자신의 진통제를 주었어. 그때 도모미는 이 수면제를 다카유키가 넣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모든 걸 잃었다 생각했던 그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한 거지. 그런데 유품으로 발견되었을 때 당시 필케이스에는 원래대로라면 도모미가 수면제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제가 들어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진통제가 들어있었어. 무슨 이유였을까? 도모미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 다카유키가 살인 혐의를 받지 않기를 바랬던 거였어. 그래서 수면제를 버리고 유키에가 준 진통제를 먹지 않고 그 안에 넣었던 거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다카유키를 위해 그렇게 한 거였어. 많이 슬프네.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이 연극은 끝이 났어. 노부이코는 앞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당장 떠나라고 했지. 그는 그렇게 가면산장에서 멀리 떠났지. 네, 이렇게 가면산장 살인사건 리뷰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을 읽고 그때도 리뷰 영상으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